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세 번째 시간 3교시입니다. 21쪽에 보시면 대가적 출연 여부에 따라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나누고 있습니다. 자, 민법전에 들어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 전형계약이냐 비전형계약이냐 이렇게 나누셨죠. 자, 그 다음에 효력에 따라서 쌍모계약이냐 편모계약이냐 이렇게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 21쪽의 중간 부분에 보시면 출연 여부에 따라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간단히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자, 민법전에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었죠. 자, 민법전에 있으면 우리는 민법 전자를 써서요. 민법 전자를 써서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하셨죠. 전형계약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전형계약. 민법전에 있으면 전형계약이고 민법전에 없는 계약은 뭐라고 부르시면 돼? 비전형계약이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러면 전형계약은 우리 뭐 공부하셨어요? 매매계약, 증여계약, 교환계약 이런 거 있었죠? 자, 간단히 우리 복습을 한번 해봅니다.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그렇죠?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용계약, 위임계약, 임치계약, 도급계약, 조합계약.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현상광고계약, 화해계약, 종신정기금계약. 자, 민법전의 개정으로 여행계약이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행계약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민법전에 없는 계약, 민법전에는 없어요. 그러나 일상사회생활은 계약의 연속입니다, 사실상. 그래서 전형계약보다는 비전형계약이 많다 이렇게 보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계약 자유원칙에 따라 불요식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럼 뭐 있어요? 출판계약, 광고계약, 숙박계약,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프랜차이즈 계약, 팩토링 계약,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 뭐도 있어요? 학원 수강 계약, 동영상 수강 계약 이런 거 있죠? 자, 그러면요, 우리 이 계약을 갖다가 효력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효력 차에 따라 분류를 해보면 어떻게 분류했어요? 방금 우리 지난 시간에 2교시에. 자, 쌍모 계약이냐 편모 계약이냐 이렇게 분류했죠? 쌍모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채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가를 제공하지 않으면 나도 대가 제공 못해 하고, 쌍모계약에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편모계약에서는 다른 일방은 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다른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해서 동시 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쌍모계약에서는 위험부담도 적용하지만 편모계약에서는 위험부담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편모계약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빅3 우리 지난 2교시 때 공부하셨죠?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증여계약, 사용대차계약, 현상 광고계약. 그러면요, 여기 전체가 15종의 전형계약인데 이 중에서 쌍모계약으로 다 이동을 하는 것 같지만 마이너스 1을 해야 되죠. 누구? 현상광고계약. 현상광고는 1로 붙어버리니까 따라서 14가지가 쌍모계약입니다. 14가지는 바로 동시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을 적용할 수 있으나 여기 빅3 증여, 사용, 대차, 현상 광고 계약은
통시행병권과 위험부담을 적용할 수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구별 실익이다 이렇게 불러져요. 그러면 여기는 결국 빅3 세 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6.25 때 제일 많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그렇지, 소위. 왜? 돌격 앞으로 하다가 6.25 때 전선이 터져가지고. 그리고 분대장을 훈련도 안 시키고 소대장 해라. 또 죽었잖아. 많이 죽었잖아. 돌아가신 걸 뭐라고 그래? 임종. 자,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소대장을 하셨대. 그래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셨다 하더라고. 이게 뭐야? 소비 대차 계약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위임 계약.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임치 계약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뭐 얘기하는 거예요? 종신 정기금 계약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네 가지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대? 그렇지, 유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유상으로 했을 때는 바로 쌍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무상으로 했을 때는 편무가 돼버리는 겁니다. 자, 원칙을 물었을 때는 무상편무가 원칙이고요. 최근에 우리 행정사 위임계약, 변호사 위임계약, 위임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관행상 뭐가 돼? 관행상 유상 쌍무가 되는 겁니다. 관행상은. 따라서 우리 행정사무실에서 위임계약서를 안 썼다, 변호사무실에서 위임계약서를 안 썼다 하더라도 보호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그러면요, 여기 소위 임종 들어가야지. 소위 임종. 그러면 결국 몇 가지? 7가지. 여기 소임종 들어가야지. 소임종. 그러면 결국 몇 가지? 예? 몇 가지? 18가지. 이렇게가 뭐가 되느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된다는 거죠. 아니, 지금 산수 시간인가? 왜 이런 걸 하지? 예, 요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21쪽의 중간 부분에 보면 한쪽 가로 4번에 뭐가 나와요? 계약의 전 과정에서 대가적 출연 여부에 따라서, 이번엔 출연 여부에 따른 분류입니다, 여러분. 출연 여부에 따라서. 출연이라는 것은 금전, 돈으로도 할 수 있고요. 물건, 부동산 등으로 줄 수도 있고요. 일을 해주는 것,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도 출연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출연 여부에 따라서 계약 당사자 쌍방이 서로 대가 있는 출연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바로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계약 당사자 한쪽 편 일방만이 출연을 하고 다른 일방은 출연하지 않는다. 그럼 뭐가 돼? 무상계약이 되는 거지. 따라서 뭐와? 유상쌍무와 사촌간이고 무상편무와 사촌간으로서 서로 코드가 맞는 겁니다. 그러면요, 유상은 대부분 쌍무일 가능성이 높다. 무상은 대부분 편무일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는 아닌 것도 있다, 그런 얘기. 아닌 거 주의하시라, 그런 얘기. 아닌 거. 뭐? 그렇죠. 여기 현상, 광고. 이거 배반을 잘하기 때문에. 무슨 노래 좋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배반의 장미. 누가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 불렀어? 엄정화.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여러분. 시험 문제 안 나와. 자, 그러면 18종이 그대로 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대로. 그리고 여기 몇 가지 소임종 계약 4가지를 포함해서 7가지가 그대로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무슨 계약? 현상 광고 계약이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여러분? 좋아하는 노래가
배반의 장미, 배반. 또 배반을 해. 또 배반을 해. 또 여기로 가버려. 또 여기로 가버려. 따라서 여긴 플러스 하나가 되면서 몇 가지가 돼? 19가지가 되는 겁니다. 19가지가. 물론 소임종까지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거지. 소임종.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유상, 쌍무로 하느냐,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무상, 편무로 하느냐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때 모든 쌍무 계약은 유상 계약이다. 그럼 이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OX로 답하시오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어떤 분은 X래, 어떤 분은 O래. O가 맞아요, X가 맞아요?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아니 저기 존다스텐도 한 번 있네. 벌써 존다스텐 3교시째 졸고 있습니다. 우리 인터넷 강의는 저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소리를 빽 지르더라도 양해해 주셔야 돼. 이해해 주셔야 돼. 왜? 조는 분을 위해서. 그래서 가끔 재밌는 얘기도 하고 가끔 웃기는 얘기해도 이해해 주셔야 돼. 이해 못하는 사람 있으면 물구나무 서주세요. 제가 한 번도 못 쓰네. 배 나와가지고. 네? 자, 다 이해한 것으로 봅니다. 요거는요, 오예요. 왜? 아니, 한 가지가 늘어났지 뭐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다. 그랬을 때 틀리는 거지. 자, 그러면요, 모든 편무계약은 여기 6가지죠. 한 가지가 배반을 했으니까 모든 편무계약은 무상계약이다.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왜 틀려요? 편무계약 때문에 틀린 거지. 6가지뿐이 안 되니까 7가지가 전부가 무상계약이 아니니까 한 가지가 도망을 가니까 요거 확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계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 말이 이해가 되신 분은 이해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22쪽에 넘어가시면 괄호 5번에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괄호 5번에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채권 계약이냐. 자, 이번에는 계속적 계약이냐 일시적 계약이냐 요거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거는요, 계약을 해제하는 게 맞느냐 해지를 하는 게 맞느냐, 계약 효력을 무효로화 시킬 때, 소멸시킬 때 해제하는 거냐 해지하는 거냐 요걸 따져봐야 돼. 그러면요, 여기 일시적 채권 계약이냐 계속적 채권 계약이냐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일시적 채권 계약이냐 계속적 채권 계약이냐, 계약을 이렇게도 나눌 수 있는데 계속적 채권 계약은 해지를 해야 돼. 해지. 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일방적 의사표시할 때,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킬 때. 일시적 채권 계약은요, 해제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일시적 채권 계약이냐 계속적 채권 계약이냐 나눕니다. 그리고 계약 해제와 관련해서는 거의 1, 2, 3에 계속해서 시험 문제 나오고 있어요. 계약을 해제하면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으로서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이다. 부당이득 반환이 아니에요. 원상회복입니다, 여러분. 계약을 해지하시면요, 소급표가 없지. 장래휴지. 따라서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이미 이행을 했으면 원상회복이나 부당이득 반환을 안 쓰지. 그러나 연체된 차임은 청산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면 일시적 채권 계약은 뭐 얘기하는 거고 계속적 채권 계약은 뭐 얘기하는 거냐? 자, 일시적 채권 계약은 매매 계약, 증여 계약, 교환 계약, 도급 계약, 현상 광고 계약, 화해 계약이에요. 따라서 이 6가지 계약은 해지를 하지 않고 해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제를 하면 뭐가 있어요? 소급표가 있지. 따라서 해제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계약 당시 처음부터 무효가 돼. 그리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원상회복의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원상회복은 부당이득 반환과는 좀 틀려요. 원상회복은 선이하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의 해제나 해지는 551조에 보시면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계속적 채권 계약 해지하는 건 뭐 얘기하는 거냐? 뭐 얘기하는 거? 임대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사용대차 계약, 고용계약, 위임계약, 뭐야? 그렇지, 조합계약, 종신정기금 계약이지. 그런데 종신정기금 계약은요, 계속적 채권 계약이라도 해제를 하지 않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습니다. 뭐를 해? 해제를 한다. 계속적 채권 계약처럼. 계속적 채권 계약이라도 일시적 채권 계약처럼. 요거 727조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 요거만 주의하시면 돼. 자, 계약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법정 해지, 당사자 간의 약정 해지, 합의 해지, 묵시적 해지를 하게 되면 소급표가 없어요. 장래를 향한 효력이에요. 장래를 향한 효력. 따라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장래를 향한 효력으로서 여기는 소급표 장래요. 처음부터 무효가 아니라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과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으면 부당이득 반환이다, 원상회복이다, 그런 거 안 돼요. 과거를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연체된 차임이 있으면 줘야 돼. 그걸 우리 법률용어로 뭐라고 그래? 청산할 의무는 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551조에 보시면 해지가 먼저 나와.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데에 따라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게 실제 상황이냐? 실제 상황이 될 수가 있죠. 실제 상황. 실제 상황을 해보면 엄청 쉬워요, 여러분. 특히 계약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처음엔 조금 어려운데 나중엔 제일 쉬워. 고득점까지 가능한 과목이에요, 여러분. 고득점까지 가능한 과목이에요. 나중엔 제일 쉽다고, 여러분. 차분히 전진전진하시면 나중엔 제일 쉬워. 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토지 1필지 토지를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땅 주인인데 매수인 을과 요거를 1억에 팔겠다는 의사표시하니까 매수인 을이 등기부 열람하고, 등기부는 뭘로 바뀌었죠?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바뀌었어요. 가급적 바뀐 명칭을 쓰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사무소는 뭐로 바뀌었어? 주민센터. 아직도 읍면동사무소 이러시는 분이 있다니까. 행정사 시험에 합격하고 행정사무실 했는데 읍면동사무소 이런 말 쓰지 마세요. 주민센터 바뀐 걸로 써야 돼. 파출소는 뭐로 바뀌어서? 지구대로 바뀌었잖아. 바뀐 용어를 써야지. 등기부는 뭐로 바뀌었어요? 등기상 전부증명서로 바뀌었다니까. 표제부 갑골로 확인하고 대장 도면을 열람해서 괜찮아요. 투자 가치가 있어. 1억에 사겠다는 의사표시하셨어요.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자, 매매 계약을 언제 하셨어? 매매 계약을. 매매 계약을 갖다가 편의상 1월 달에 하셨어.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중도금, 잔금을 계속하지 않죠. 그럼 우린 뭐가 돼? 이행지체 채무불이행이죠? 그러면 뭐하고 최고하고 언제까지 중도금 탈락?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 최고하고. 그래도 안 줘.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그러면 해지하면 어떻게 돼? 해제는 언제 하셨어요? 2월 달에 하셨다고. 그러면 해제한 때 이때부터 무효가 아니라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미 이행을 했다면 서로 간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원상회복 언제나 전부 반환을 해야 돼. 따라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X빌딩 건물을 갖다가 등기부상에 소유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건물을 B라는 분에게 빌려줬어요. 빌려줄 때 제일 많이 하는 계약은 무슨 계약이요? 임대차 계약. 자, 매매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제일 많이 예를 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매매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은 매년 한 문제 나온다니까. 매년 한 문제. 안 나오면 제 손에 뭘 지져버린다? 장을 지져버린다. 매년 나와 임대차 계약, 매매 계약은. 자, 그러면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 B가 뭐가 돼? 임차인 세입자. 건물 소유자 A가 뭐가 돼? 그렇지, 임대인이 되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보증금 1억, 월세, 달세 차임은 100만 원. 계약 기간 2년 해서 임차인 B가 입주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차임을 갖다가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하더라고. 자, 건물이나 주택은 1기가 1개월, 그러니까 2개월 이상이지.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계속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작년에 한 번, 올해 한 번도 돼. 그 다음에 토지는 그렇지, 1기가 1년이지. 따라서 2년 이상. 차임을 연체 체납을 해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라고 그래. 채무불이행. 자, 매매계약 시 중도금, 잔금을 정당이 없이 안 줘도 채무불이행 이행지체라고 그래. 그러면 매매계약 있어서는 최고로 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은 최고 없이 바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여기는 최고 먼저 해야 돼. 몇 년 몇 월까지 중도금, 잔금 달라. 여기는 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잖아. 그건 내 맘이지. 임차인이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해지를 했다.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한 시점은 1월 달이다. 그리고 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체납을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한 시점은 12월이다. 그럼 어떻게 돼?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다? 그럼 어떻게 돼? 10개월 동안 산 기간을 무효로 돌릴 수가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따라서 해지한 때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연체된 차임 있는 거 2기 이상 그거는 지급해야지. 안 주면 그때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거지.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 장래를 향한 노력으로서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연체된 차임이 있으면 줘야 돼. 청산할 의무가 있는 거지. 여기는 뭐야? 소급표가 있으므로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원상회복이지. 원상회복. 안다스텐 모른다스텐. 안다스텐이죠? 저기 존다스텐 한 분이네. 존다스텐. 존다스텐 정신 차리시고. 우리 동영상 인터넷 강의 들으시면 피곤하니까 낮에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저녁에 인터넷 동영상 강의 들으면 한 30분 있으면 조는 분 있어. 피곤해서. 그래서 저게 소리를 지르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이 계속적 채권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 중에 사정 변경의 원칙이 강하게 고려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정 변경의 원칙이 강하게 고려가 된다.
그러면요, 일석채권계약인 해지에는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이 안 되고 고려가 안 됐어요. 그러나 최근에 사정 변경의 원칙 해제, 일시적채권계약에도 고려되는 판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판례가 총칙 시간에도 공부했는데 반대로 하는 분이 있어, 반대로. 그래서 우리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공부를 해보기로 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자체예요, 지자체. 지자체가 여기 땅 X 토지 1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풀렸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허가구역이었다가 허가구역 지정해서 해제가 됐어요. 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게 아니에요. 풀렸습니다. 그런데 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은 이름이 뭘까, 여러분? 이 명태 아저씨. 명태 아저씨는 뭘 갖고 있어요? 퇴직금, 퇴직금. 퇴직금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이 땅을 사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계속적 채권계약이 일시적 채권계약이 일시적 채권계약이지. 일시적 채권계약에는 사정 변경 원칙이 고려가 안 됐다가 최근에 고려가 되는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때 왜 이 땅을 사려고 하느냐? 퇴직금으로 이 땅을 사가지고 식당을 건축을 하셔가지고 식당을 운영하려고 그래. 왜? 여기 도로 있거든. 차량도 많이 지나고 손님도 많이 다니는 사람도. 건물을 신축하려고 그래요. 그 이 땅을 사셨잖아. 그런데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임이 밝혀졌다는 거예요. 시설 녹지 등의 제한, 건축 법령상의 제한 등으로 말미암아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임이 밝혀졌어요. 그럼 이게 사정 변경의 원칙이 고려가 되느냐? 아니, 임대차 계약 같으면, 계속적 채권 계약 같으면 당연히 고려가 되지. 매매 계약은 일시적 채권 계약이니까 일시적 채권 계약에 뭘 사정 변경 원칙을 고려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강하게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최근에 고려가 된단 말이에요. 약간 강하게. 언제? 그렇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아니, 근데 어떤 분은 요건이라고 하고 어떤 분은 요건이라고 하시대. 요건이 맞아? 요건이 맞아?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지.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요건이 뭐야? 그렇지, 사정 변경을 이유로 사정 변경의 원칙을 적용해서 여기 매매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느냐 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건은 뭐야? 그렇지, 매도인 갑과 매수인을 당사자 간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돼요. 계약 당사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뭐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귀책 사유 고의 과실이 없어야 돼. 자, 지금 건축 허가가 안 난대요. 귀책 사유 없대요. 없으면 되지. 그리고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돼. 그리고 당사자 간에 매도인 갑과 매수인 을 간에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돼. 아니, 식당을 건축해서 식당을 운영하려고 토지를 샀는데 건축 허가가 안 나. 그러면 현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거지. 이거는 누가 봐도. 그리고 객관적 요건을 갖춰야 되고 당사자 귀책 사유가 없어야 되는데 귀책 사유는 없대. 그런데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아니, 이 땅을 사가지고 식당을 건축하겠다는 분이 관할 관청에 건축 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 한 번도 알아보지 않았대. 믿고 샀대. 그럼 이거는 객관적 요건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주관적 요건에.
따라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매매 계약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얘기는 반대 해석을 하면 우리 법률행 해석 방법 1차 총칙할 때 공부하셨잖아. 그건 뭐야? 그렇지. 이 요건을 다 갖췄다면 세 가지를 해제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해제 못한다. 이 얘기. 어찌됐든 임대차 계약 등 계속적 계약인 해지를 하는 것만 사정 변경 원칙을 전에 인정했었는데 최근에는 일시적 채권 계약 해제를 하는데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사정 변경의 원칙,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원칙, 민법 2조죠. 사정 변경 원칙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뭘 갖추고 있으면?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근데 여기는 결국은 요건을 갖추지 않고 있으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객관적 요건이 아니라 주관적 요건에 해당한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반대로 해석하는 분이 있더라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이거 주의하시고, 요거는 해제할 수 없다는 판례지만 결국은 요건을 갖추면 해제가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면. 요거는 요건 한 가지 안 갖췄기 때문에 결론은 해제할 수 없다. 이런 판례입니다. 자, 27쪽에 보면 맨 끝에 한쪽 가로 6번 예약, 본예약 나와 있어요.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23쪽에 보시면 논술약 수령 대표형 문제가 8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문제풀이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논술형 문제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뭐요? 그렇지. 문제 제기, 요건, 효과, 문제 해결. 그냥 논술형 문제, 준사례 문제가 아닌 건 서론, 요건, 효과, 결론. 약수령 문제는요. 의, 요건, 효과, 결론. 구분 된다 스텐, 안 된다 스텐, 된다 스텐이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사례, 준사례 문제는 어떻게 하시라고? 사례, 준사례 문제. 사례나 준사례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시라고? 그렇지. 로마 숫자로 아랍의 숫자 아니에요? 문제 제기예요, 문제 제기. 그 다음 뭐예요? 요건, 요건. 세 번째 뭐예요? 효과. 이렇게 큰 목차를 잡으셔야 돼. 요거 잡고 두세 줄만 써줘도 기본 점수 나온다니까. 키워드 잡고 연상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 뭐야? 그렇지. 네 번째 뭐야? 문제 해결. 이렇게 써야 돼. 사례, 준사례가 났을 때는. 아니 사례, 준사례가 아니라 그냥 논술형으로 나서 그냥 논술형, 그냥 논술형. 그냥 논술형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논술형이 나왔을 때는 에? 서론이지, 서론. 아랍의 숫자가 아니라 로마 숫자로 해야 돼. 요건, 효과 똑같지. 그리고 네 번째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야? 결론이지, 결론. 약 수령으로 났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 약 수령으로 났을 때는 약 수령. 약 수령 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가볍게,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보다는 좀 가벼워. 이 두 가지보다는. 첫 번째 로마 숫자가 아니라 아라비아 숫자로 의. 그렇죠? 두 번째 요건 똑같지. 세 번째 효가 똑같지. 네 번째는 문제 해결도 아니고 결론도 아니고 뭐야? 결어. 이렇게 대목차 네 가지는 필수적으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실천해서 공부 연습하시면 기본 점수 나와요. 기본 점수 나와. 이것만 알고 있어도. 그래서 계약법은 이대로 훈련을 해주시는데 요거 하고 여기 몇 줄씩 한두 줄씩 써주려면 소목차 잡을 수 있으면 잡고 뭘 확인해야 돼? 그렇지. 예? 이걸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전체를 암기하지 말고 목차를 장악하고 키워드를 장악하는 습관을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제3기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